내 몸을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전문 지식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동네 주치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신지원입니다. 사람의 수많은 신체 기관 중에서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영향을 받기 쉬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눈인데요. 때로는 안개처럼 뿌얘지는 백내장 때문에 악화되기도 하고 또 각막 이식으로 새로운 세상의 빛을 맞이하기도 하는 우리의 눈 건강. 우리 동네 주치 오늘은 각막 이식과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우리 동네 의사 선생님 만나볼까요? And sizes. I'm a man who's got very specific taste. You're just my type. Oh, you got a pulse and you are real. You're just my type. Oh, I think it's time.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주변에 보면요. 네. 눈 건강 챙겨야지 하면서도 실제로 좀 잘 못 챙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 중에서도 또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우리 사람의 눈은 카메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의 기능은 렌즈, 필름, 조리개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렌즈가 40년, 50년, 70년 되면 변성이 와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는 렌즈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조절하는데 우리 사람의 렌즈는 두께가 직접 조절이 되면서 그대로 도수가 조절이 되는데 우선 백내장이 오면 그 렌즈에 혼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이 항상 흐리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따라서 노안도 같이 옵니다. 백내장이 오면. 백내장 앓고 있는 환자분들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백내장은 만들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잘못 만들어져서 나오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눈은 선천백내장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빨리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6개월 또는 2년 이내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시력이 돌아오거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다치죠. 그래서 요상백내장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내다 보면 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합병으로 해가지고 백내장이 또 오거든요. 그래서 가령 포도막염이 있다든지 또 어떤 그 감염이 온다든지 또는 면역질환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오거든요. 그 다음에 감염 중에는 어렸을 때 엄마가 풍진을 앓으면 그 자녀한테 그대로 감염이 되게 나와요. 우리 헤르페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풍진이 있으면 또 그 수술은 바로 백내장을 수술을 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 감염성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주면 또 다른 염증이 눈 전체에 퍼져가지고 눈 자체를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 풍진이 균이 없어지는 시점에 또 수술을 해줘야 되고 뭐니 해도 제일 많은 것은 노년백내장이에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오는데 연소백내장은 40살 이전, 초로백내장은 40살에서 50살, 50살 넘으면 노년백내장인데 그 노화가 좀 빨리 오는 사람, 늦게 오는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노년백내장, 70% 이상은 노년백내장으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요, 이 성별에 따라서 백내장이 발생하는 네. 비율이 좀 다를까요? 그러죠. 젊을 때 오는 백내장은 남자들이 조금 많이 오다가 50살 또는 40살 이전에는 남자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40살, 50살이 넘어가면 여자 비율이 많아져요. 근데 실제로는 어느 시점까지는 남자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면 병도 많고 건강관리를 좀 많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고 하다가 결국엔 남자들은 빨리 죽으니까
결국에는 오래 살을수록 백내장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분들이 이제 40, 50 넘어서면 여자분들이 백내장이 더 많죠. 근데 실제로는 똑같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보면 여전히 남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백내장이 발생하는 거는요,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쳐서 또는 질병으로, 감염으로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오는데, 백내장이 오는 원인은 이 렌즈가 뭐 큰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두께가 3mm, 직경이 9m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들을 크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마치 백내장 수술하면 가마솥을 놓고 어떤 그 시술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투명한 조직들은 다 결정체로 돼 있어요. 일정한 사이즈, 일정한 간격,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단백질 배열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나이 먹어서 그 배열이 깨지면 노란색으로, 또 우리 모든 책이나 이런 것들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은 피부도 트립토판이라는 색소가 침착이 계속 돼가지고 먼저 우리 눈은 노란 선글라스가 되고, 그 다음에 하얗게 변성이 오면, 배열이 깨지면 하얗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빛이 들어가면서 배열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의 원인은 유리의 혼탁과 같이 수정체의 혼탁이 오는 것을, 이 혼탁이 오기도 한다고 하셨지만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또 빛번짐, 그리고 네. 눈부심도 함께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죠. 네. 빛이 일정하게, 빛은 입자로 들어오는 그런 성격하고 파장으로 들어오는 성격이 있어요. 빛이 배열이 틀어지면 우리가 느낄 때는 시다, 번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노화 외에도요, 백내장을 부르는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특히 자외선에 일시적으로 피폭이 되면요, 그 단백질이 인위적으로 깨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웰딩이라고 그러는 이 전기 용접, 그 할 때는 그 자외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원자 폭탄 터졌을 때 나오는 자외선 양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눈에 손상이 오게 되고, 그러면 백내장이 오고, 심지어는 뒤에 망막 부위에 구멍이 녹아서 구멍이 뚫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접, 웰딩 그 전기 용접 할 때는 직접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꼭 보호 안경 쓰고 보호안경 해야겠네요. 쓰셔야, 특히 네.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외 운동을 할 때도 그럼 선글라스를 좀 끼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좋은데, 그 예전에는 색으로 자외선 차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투명한 자외선 차단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우리가 쓰는 안경들은 자외선 차단이 거의 100% 됩니다. 선글라스는 하물며 그 기능성까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이 100%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 유리에 섞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단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안경이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차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1년, 2년마다 그 자외선 차단 지수를 안경점에 가면 다 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서 재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코팅을 할 수 있는가, 안 되면 새 안경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우리 빛 차단을 조명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그 홍채가 조리개거든요. 빛이 덜 들어가면 빛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커지면서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더 많이 노출이 돼서 오히려 자외선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낄 때는 반드시 자외선이 차단되는가, 그걸 더 일반 안경보다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경이 옆으로 길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테가 두껍든지. 선글라스 보면 왜 테가 저렇게 두껍지? 근데 실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동공이 열리면서 옆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들이 눈 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경알이 동그란 것은 태가 두껍고 안경알이 긴 것은 태가 얇고 그래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선글라스 낄 때는 반드시 그 형태까지 기능 이걸 잘 보고 쓰셔야지 안 쓰는만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선글라스 썼는데 옆에 남는 공간이 많으면 빛이 그만큼 들어오니까 그렇죠. 홍채는 열려 있는데 네. 더 손상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우리 눈 말씀이시네요. 모양이 네. 이마하고 광대뼈가 있기 때문에 아래 위에서 들어오는 그리고 눈꺼풀이 눈썹이 있기 때문에 빛이 차단이 되는데 옆에서는 거의 180도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옆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백내장에 걸리면요.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그 유리창이 흐려지면 상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흐리면 더 열심히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눈이 피로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안정 피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센 것도 아닌데 눈이 부시게 되죠.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잘 이 눈의 기능 중에 입체시가 있어요. 한눈으로는 2차원을 보고 두 눈을 봐야 3차원을 보는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입체시가 떨어져 가지고 계단 같은 데서 굴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옆에 지나가는 친구나 특히 어려운 분들을 지나가는데 먼저 아는 체를 해야 하는데 모른 체 하면은 속으로 이제 사람이 무례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백내장 수술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선 백내장이 오기 전에 뭐 또는 경도로 왔을 때는 무조건 선글라스나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설명을 듣고 실천을 하면 되고 또 하나는 그 약물을 해서 그 배열이 아까 결정체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변형이 오지 않도록 하는 예방약이 있어요. 갑자기 백내장이 진행되거나 또는 다쳐가지고 백내장이 유발됐는데 어떤 그 손상이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이물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백내장 예방약을 넣거든요. 그러면은 먹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하면서 기다리면 우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백내장이 있을 때 혼탁이 있으니까 그 혼탁을 제거를 하고 맑은 렌즈를 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부터 하는 건 아니었네요. 그럼요. 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그럼 네. 꼭 알아야 할 점들은 있을까요? 우선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가령 뭐 신발로 제가 비유를 하는데 예쁘게 공식적인 자리는 구두를 신고 가지만 등산을 갈 때는 떨어진 등산화라도 등산화를 신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다니는 어머니들은 또는 아버님들은 수술을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밀한 작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백내장이 조금밖에 없는데 너무 뭐 어떤 그 전문 그 자기 직업에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너무 혹사를 하게 되면 온몸이 다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 시기는 개인의 성격, 직업, 환경, 그 다음에 추구하는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기를 정해 주시고 이제 수술할 때는 또 우리 그 카메라의 렌즈 종류 같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우리 눈은 비구면 렌즈로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구면으로 할지 비구면으로 할지 해서 자기는 좀 좋은 렌즈를 하고 싶다면 비구면 렌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렌즈의 도수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노안, 자동 카메라가 수동 카메라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혼탁이 있지만 자기는 자동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을 좀 미루는 것이죠. 그 자동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옷을 여름에는 메리아스, 겨울에는 솜 이불 같은 따뜻한 옷, 이런 옷을 입어야 하듯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입을 수 있는, 만약에 옷을 맞춘다면 여름에는 좀 더울 수밖에 없어요. 겨울에는 좀 추울 수밖에 없어요. 사계절을 입을 수 있지만. 그래서 수술 이런 것도 단초점으로 해서 그때그때 조절을 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자기가 안경을 바꿔 쓸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다초점으로 성직자들 설교하면서 관중도 보고 또 설교집도 보고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모르는 길눈이 어두운 분들은 또 다초점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눈이요, 양쪽이다 보니까 한쪽은 백내장이 좀 심할 수가 있고 네. 다른 한쪽은 별로 심하지 않으면요, 네. 수술을 할 때 한쪽만 하고 네. 한쪽은 안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로 지장은 없는 건가요? 눈이 똑같이 B급이면 잘 모르고 수술을 안 하는 수가 있고, A급이고 한눈이 B급으로 떨어지면 금방 알아요. 그러면은 이 눈을 수술을 해서 A급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한눈이 B급이에요. 한눈이 C급이에요. 그러면 이 눈을 수술해서 A급으로 만들어주는 순간 반대쪽 눈은 아직 쓸만한데, 이 A급으로 바뀐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B급이었으면은 이 기회에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수가 있어요. C급인데 A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쪽을 수술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면, 나 수술 싫어, 이쪽 아직 좋아, 그러면 이쪽 눈을 할 때 할 수 없이 B급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 눈을 수술할 때 다시 A급으로 올려주거나, 그러자면 B급으로 맞춰서 안경을 쓰는 그런 이제 수동적으로 맞추는, 그러니까 다 환자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걸 알아야지, 난데없이 좋게 해줄게 하고는 A급으로 만들어 나중에 짝눈 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헛발 디디고, 그래 나중에 머리까지 아프고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고,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수술했더니 좋아졌구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정확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백내장 수술은요, 그럼 한 번 받으면 평생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원칙은 그래요. 왜냐면 우리 몸은 100년짜리인데 그 수정체는 아마 플라스틱이라 그 500년이 가도 그대로 아마 원형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충분히 알아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죠. 그래서 그때는 교체를 할 수 있고 2차 선택이 있는데 2차 수술이 좀 어려워요. 1차 수술보다 2차 수술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히 6개월이 넘어가면 이 수술 환자를 완전히 붓기 때문에 그 비가역적인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정을 해도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정을 해야 교체가 돼요. 백내장 수술 받으면 노안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거죠? 예전에는 눈에 다초점 렌즈를 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넣다 보니까 번짐이 너무 심하고 보는 시력의 퀄리티, 흐린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90년도 중반 전후에 그 다초점 렌즈가 나왔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근데 지금은 아크릴로 된 이 접는 수정체가 나와서 이 눈을, 옛날 수술로 하면 눈을 반절을 째야 9mm니까, 우리도 수정체가 9mm니까 그 수정체를 넣으려면 반절을 눈을 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텐트라고 보면은 반절을 다시 접었다 펴면은 반드시 찌그러지죠. 난시가 많이 생겨요. 지금은 접는 수술을 하는데
그 노안 그 다초점 그것이 옛날에 그런 눈의 다초점이 아니고 지금 효절 렌즈 두께를 달리 해가지고 다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똑같은 두께인데 거기에 이 효절 렌즈를 무늬를 새겨가지고 초점을 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번짐도 적고 그 다음에 초점도 훨씬 깊고 그래서 지금은 효절 렌즈로 다초점, 마른 다초점인데 효절 다초점 렌즈를 넣기 때문에 번짐이나 시력이 훨씬 좋아진 그런 현재 상태예요. 백내장 치료 후에 부작용은 없을지 또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죠. 부작용은 없을까요? 우선 그 수술을 할 때 수술을 하는 기법이 얼마나 정교하냐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 눈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난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할 때 그 구멍을 뚫기 때문에 그 긴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물론 그 수정체 자체가 난시가 들어있는 렌즈도 있는데 아주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간접적으로밖에 치수를 못 재기 때문에 난시 렌즈를 넣어도 완벽하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수술을 할 때 그 난시를 조절하는 경험 있는 의사들은 거기에 난시를 또 조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완성도가 높은 수술은 수술을 하면 수술 전에 있던 난시들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완성도가 적은 그런 의사들은 수술을 하면 난시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안경을 쓸 확률이 많죠. 그래서 수술 후에 난시가 더 심해지냐 안 심해지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할 때 이 수술 이음매가 매끄러워야 하는데 그 거칠게 하면은 이 껄끄럽고 눈물이 나오고 항상 이물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그 우리 복강경 수술할 때도 뭐 물 넣는데 빗 넣는데 수술기구 넣는데 대개 3개를 이 구멍을 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백내장 수술할 때 통상 3개 정도 구멍을 내요. 근데 이 경험이 많은 의사는 구멍 하나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강경만 단일공 수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도 단일공 구멍 하나만 넣고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감염이거든요. 이 우리 몸 속에는 뭐 항체도 있고 뭐 혈관 같은 데서 나오는 그렇다 응고해서 분리해내는 능력도 있는데 우리 눈은 이 겉에만 혈관이 있고 속에는 정말로 그 균 배양 배지로 아주 영양분이 많은 유리체가 있어요. 그래서 균이 들어가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독 장비나 기구들이 철저한가. 더군다나 이 수술 장비를 오버나잇 밤새 그 소독을 해야 돼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온, 고압, 그 다음에 여기에 습도가 들어가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균들이 죽어요. 그래서 또 이게 안 되는 것은 이오가스 소독이 있고 또 플라즈마 소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독 장비가 고압멸균기, 이오가스 소독기, 플라즈마 소독기 이 3개 정도가 있어야 이 감염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독 세트가 최소한 3개 이상 있어야 환자를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일상생활에서요, 아무래도 뭐 나빠지기 전에 눈 건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눈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눈은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만 보면 눈의 기능이 마치 우리 쪼그려 자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오죠.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책을 볼 때도 30분 정도 되면 멀리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눈을 잠깐 한 1분이나 30초 정도 감아주면 굉장히 피로 회복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컴퓨터도 그래픽 화면 용량을 제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 눈이 머리의 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감기만 하면 머리만 쉬어주는 거예요. 눈은 중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립으로 빠지는 기능이, 멀리 보면 눈이 기능이 중립으로 되고 눈을 감으면 머리가 쉬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눈에 뜨거운 물속으로 한 1, 2분씩 찜질을 하면요 노폐물들이 많이 빠져나와요. 특히 다래끼, 뭐 염증이 많은 분들은 찜질을 해주고 부드럽게 살살 비누나 이런 또는 베이비 샴푸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는데 자동차 와이퍼나 마찬가지예요. 와이퍼가 가다 말고 그러면은 워쉐익이 아무리 좋아도, 눈물이 좋아도 건조증이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건조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을 때 깜빡 하지 말고 깜빡 이 감을 때 길게 이렇게 하면 건조증이 거의 반절은 없어져요. 의사들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좋은 음식들, 영양분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온몸에 다 좋아요. 그 눈에 첨단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눈이 조금 좋아지면 몸에는 엄청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뭐 홍삼부터 그 다음에 아로니아, 뭐 안토시안 있는 이런 뭐 블루베리 이런 음식들 또는 루테인 많은 특히 색깔이 있는 그런 채소들, 제철 과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시면 눈이 좋아지면 그 10배 이상 온몸의 건강이 좋아질 거예요. 자, 이제는요 각막 이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후 수술도 많이 거의 안 하는. 지금 이게 김수환 주기경 같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기증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수술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어나요. 한 3달 지나잖아요. 가마삭하게 잊어먹어가지고 기증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요. 거기는 딱 죽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전에 나는 안구 기증을 안 하겠습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눈 빼가버려요. 네, 미국은 필요 안구 법안이 있어. 이식만 해준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 각막이 떼어내면 이 층을 맞추기가 무지 어려워요. 0.1mm 틀리면 올라타거든요. 각막 이식이 쉽지 않고 그 각막 모셔온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는 계속 적출하고 빼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눈을 모셔온다고, 어떻게 눈을 빼와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하비스트라고 그랬어요. 수하게 온다, 거두어온다. 근데 지금은 프로큐어라고 그래요. 흑들고 외우고 말이 훨씬 순화가 됐죠. 그래서 나도 우리나라 말을 빼온다, 적출해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눈을 모셔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훨씬 듣기가 좋죠.